네, 이번 시간은 여야 중진들과 함께하는 디톡스 정치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 법사위가 단연 화제였는데요. 법사위의 중심 인물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지원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이 오랜 단짝이기도 하셨어요. 단짝은? 일단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지훈 의원께서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부산시장 출마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송 나가고 한 이틀 있다가 SNS에 불출마 선언을 해주셨어요.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국회의원 3, 4선 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부산시장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이 많다. 너무 상처받으셔서 순간적으로 제가 결정하신 건 김종인 아니세요? 비대위원장 말씀에 상처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네, 재미없어서 부산시장 하는 그런 사람, 네. 제가 그런 품평을 받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예, 뭐 신중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다음에도 뭔가 결정하실 때는 저희 고정이니까 이 자리에 좀 해주셨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거의 불출마 선언을 여기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예. 아무튼 장재현 의원님이 안 나오시는 게 우리 당으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장재현 의원님이 국회에서 저는 국민의힘을 한번 이끌 수 있는 큰 한번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보통 분이십니까? 저도 모셔봤는데 김종인 위원장님 턱 밑까지 대드시는 거 보니까 한번 이번에 큰일 한번 내면 좋겠어요. 우리 오랜만에 박범계 선배님 나오셨는데 제가 또 뭐 하실 말씀 덕담을. 있으세요? 예. 나는 어디 출마 안 저희가 하는데. 지금 이제 법사위가 처음에 21대 국회가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참 전쟁터가 된 게 추미애 장관이잖아요. 좀 이제 대통령께서는 추미애 장관을 좀 놔드리고 새로운 법무장관을 좀 국회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서로 전화 한 통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야당 의원들이 그 말씀에 상당히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력과 설득력과 소통력이 있는 그런 법무장관이 좀 배출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박범계 선배님이 적임자가 아닌가. 이거는 왜 방송 아니 정말로요. 정말 그래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 또 뭐 이게 뭐 진실이 되는 경우. 다만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추미애 장관께서 어찌됐든 강력하잖아요. 네. 강력하고 굉장히 메시지가 선명하고 또 지난번에 이제 수사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소위 이제 소설부터 장편 소설까지 그런 뒤에 이번에 이제 2차 수사지휘 하는 거 보면서 이분 멘탈이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생각을 했고 이분에게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멘탈이 좋으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죠. 아무튼 두 분께서 27번씩이나. 예. 뭔가 나가실 때는 이 자리에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고요. 저희 그 디톡스 정치 룰을 한번 좀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장 의원님 잘 아시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해야 할 것은 웃어주기, 공감 가는 부분에서 웃어주기, 손뼉치기, 대안 제시하기. 대안이시긴 합니다만 비교적 소왕이시고요. 야 이거는 외모 가지고 디스하는 거는 이거는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저희 독소를 빼는 정치 토크쇼 디톡스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이거 재밌는데? 굉장히.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나는 이런 프로를 뉴스 방송에서 보도 채널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이 불가사의한 거예요. 근데 이경재 앵커가 별로 안 웃으면서 이게 스무스하게 잘 리더라고요. 저도 완벽한 FM 그야말로 교수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근데 말이야. 프리 선언 하시죠.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 이제. 예. 저도 뭐 저희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역시 이제 최대 이슈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예, 그럼요.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국감 도중 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여야 공방도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무혐의해버렸습니다. 무려 얼마? 1조 5천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부실 수사한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치졸한 당법의 수사지휘권 남용, 이거야말로 문민 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번 그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좀 성격 규정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금융비리 사건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권력형 비리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검찰 게이트로 볼 수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먼저 이제 야당부터 먼저 하고. 권력형 게이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시대의 금융 사기 사건이다. 예. 이런 금융 사기 사건, 권력형 게이트를 정부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으로 좀 악용을 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처음에는 강기정 수석 얘기했다가 이제는 야당 정치인 또 검찰 접대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편지 한 장 가지고 감찰한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세상에 정의의 상징인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버리고 이렇게 수사 지휘권을 남용해버리는 이거야말로 라임 정치죠. 옵티머스 정치죠. 추미애 장관이 저는 이걸 이용해 정치한다고 봅니다. 예. 한 가지 확인할 거는 법무부에서 감찰을 했는데 그 향응을 받았다는 검찰에 대해서는 특정을 해서 다시 수사를 요청한 것 같아요. 어느 부분 그 부분은 좀 사실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검사들 3명에게 하룻밤에 1,000만 원짜리 향응 접대를 했다. 이경재 앵커님, 예. 100만 원짜리 술도 사실 먹기 힘들어요. 예. 1,000만 원짜리 술이라는 게 나는 상상이 안 돼요. 현직에 있는 정말 내노라 하는 엘리트 검사들이 변호사로부터 다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로부터 1,000만 원짜리 술을 먹었다는 게 아마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별별 상상을 다 할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이다. 예. 윤석열 사단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사단. 그 윤석열 사단이 언필증이 있는 거예요. 전 언론이 심지어 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저 보수 언론에서도 윤석열 사단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까지 다 공개합니다. 윤석열 사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특수부의 강골검사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사단이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한동훈 검사장처럼 원래 특수부가 아닙니다. 공안입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그 수사팀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이제 소위 사단이 생긴 건데 아무튼 이 김봉현 씨가 윤석열 사단을 지칭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러려면은 지금 거론되는 여권 인사 정도가 아니고 강력한 한방, 수석을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쯤 되면 이것이 우리 장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정부 여당의 프레임 전환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로 권력형 비리에서 아니 검찰 게이트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이다. 옵티머스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게 일단 윤석열 사단 말씀하시는데 그 윤석열 사단을 만들어준 쪽이 누구죠?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박상기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사단을 만들도록 방치한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책임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정의의 사도, 살아있는 권력까지 수사할 수 있는 우리 윤석열 총장 잘해주기 바란다라고 임명장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권 주고 박상기 장관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인사권 줘가지고 그 대검 다 순대모 만든 건데 그것이 윤석열 사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네, 웃으면서 얘기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아, 좋아요. 저도 차분하게 얘기를 좀 할게요. 하십시오. 네. 얼마든지. 제가 제가 잘하는 박수 같아요.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이 부분을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당위성이 남부지검의 전직 검사장이 이제 송사면 검사장인데 제 동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사장도 저희 동기고. 이분들이 저를 우리 장제원 의원을 다 패스트트랙으로 기소하고 나는 단순 폭행 자범으로 기소하고. 저도 별로 감정 안 좋아요. 아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고요. 자, 은폐가 확정되지 않았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 장제원 의원님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폐가 확정됐으면 처벌을 해야죠. 지금 그죠? 윤석열 검찰총장이든 송사면 검사장이든 다 처벌 다 수위에 가는 거고 은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돼요. 근데 냄새가 좀 난다. 그리고 검사들 술 접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왜 그것만 쏙 뺐을까? 사람들이 이상한 일이네? 그거는 이상하다. 그것만 쏙 빼고 보고하지 않았다. 그거 이상하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을 하는 거고 은폐는 확정 안 됐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 놓자. 그래야지 나중에 아니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호되는 거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저는 수사지휘권 행사했다고 봐요. 김봉현 씨는 자기가 직접 줬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강세라는 지방방송국의 사장한테 시켜줬다. 근데 이강세 씨는 난 준 적 없다. 내가 꿀꺽 먹었다.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줬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 말고도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줬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하니까 이것은 A, B, C의 A도 못 간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강기정 수석님,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꿋꿋하게 잘 버티시면 된다고. 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잘하지 않았어요? 예. 박수 한번 쳐주고. 아니요. 치려고 그랬잖아요, 박수 못 치겠어요. 왜냐하면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그럼 사기꾼이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법 큰 사기를 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하나 진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나 윤석열 총장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첩보가 보고가 돼요. 윤석열 총장하고 그래 가까워? 배제시켜야 되겠네? 이래도 그러면 경찰총장이 배제되는 겁니까? 저는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검찰 최고위층입니다. 순회예요. 이분이 이 사기꾼의 세치허에 수사권이 배제된다?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이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히 노골적이고 의혹만 가지고요. 메시지가 센데 아니, 의혹만 가지고요.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배제시킨다. 아까 오른손이었고 이번에 왼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 오케이 했어요. 근데 수용할 왜 수밖에 없죠, 법적으로. 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순간 그거는요. 그러면 지난번 자동적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말이 또 섞이는구나. 다 얘기하신 다음에 제가 할게요. 아니요, 하십시오. 예, 라인펀드 같은 경우는 피해 규모가 뭐 1조 6천억 정도 되고요. 옵티머스도 5천억 정도 되는데 옵티머스도 거의 1조 넘어갑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뭐 사모펀드 전문가들도 투자한 분들도 계시고 손해본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굉장히 정교하게 짜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박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지난해죠.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정영재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에 대해서 이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그 당시에 이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 사태가 더 확산했다 이런 주장을 이번 국감에서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사장은 예를 들어 삼바 사건 몇 년간 수사한 줄 아세요? 울산 사건 얼마 동안 수사한 줄 아세요? 또 뭐 국정원 댓글 사건 얼마 동안 수사한 줄 아세요?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을 얼마나 청구한 줄 아세요?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영장. 그런데 이 사건은 유독 6개월 동안 조용히 수사도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 누구도 알 수 없이 조용히 있는 상태에서 2019년 5월 달에 전격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합니다. 그 점을 제가 어제 이 방송을 찍는, 이 방송이 지금 오늘 나가는 게 아니죠. 내일 모레 나가죠. 글피. 금요일에 나갑니다. 예. 이 방송을 찍는 하루 전인 어제 국감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많은 반향이 큰데 예. 내일 모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서 이제 대검 국감을 합니다. 하는데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받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은 유독 6개월 만에 조용히 수사해서 무혐의로 끝냈다. 그리고 나서 공기업들 한전 무슨 뭐 마사회 뭐 등등의 공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졌고 그걸 보고서 추가로 약 5천억 규모의 민간 투자가 따라왔습니다. 이 5천억 규모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제가 찾은 바에 의하면 2018년 4월 17일 이 사건이 고발이 되고 이혁진으로부터 고발이 된 겁니다. 예. 옵티머스 전 대표 고발이 되고 이것을 바로 강남경찰서에 이첩을 했어요. 실제로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한 게 아니라 강남경찰서에서 했어요. 강남경찰서에서 이거는 뭐 혐의가 없다 해서 각하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또 공동고소인이 있어요. 이 옵티머스 전 직원, 예. 그러니까 이혁진과 함께 고소를 한 사람이 또 4월 17일 날 고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이 고소 사건에서 고소가 취하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강남경찰서의 입장은 뭐냐면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굉장히 신뢰성이 없는 사기꾼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75년 횡령에 조세 포탈에 상해에 성범죄 혐의까지 있는 사람의 고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소자의 신뢰성이 정말 제로였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 이게 수사가 마무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이거를 일부러 뭔가가 있는데 이거를 탁 숨겨주기 위해서 이것을 무혐의했다?
라는 말에는 제가 현재까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부러 만약에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너무 날카롭지 않나요? 숨겨주려고 그렇게 무혐의를 뭔가 했으면 있다라고 그건 말씀하시죠. 범죄고. 자, 그래서 저희가 라임과 옵티머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성격 규정도 하고 예. 두 분에게 좀 다름도 확인했는데 이제 남은 거 이것은 이제 누가 어떻게 수사하느냐거든요. 특검이 하느냐, 공수처가 하느냐. 20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이미 권력형 게이트가 됐고 또 이 사태는 2조 1천억이라는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그러니까 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지금 이게 피해를 본 사건이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 비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성윤 지검장이 주도하는 수사 결과 우리가 믿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주도하는 수사 결과 민주당이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깨끗하게 양쪽에서 확실하게 수사하자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검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검을 얼마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예. 공수처 하자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치명적 독소 조항만 빼고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특검하자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내놨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민주당이 좀 이번에 좀 받아들여서 이 논란이 예. 특검으로 갖고 가서 결과를 볼 때까지 정치권에서는 수사를 지켜보자. 이게 생산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세우되 저 수사는 특검에서 하자 이런 제안이 공수처 어느 세월에 해요? 조호영 원내대표의 이제 제안인데 먼저 공수처 얘기를 좀 예. 할게요. 이거 완전 너덜너덜 공수처입니다. 지금 독소조항이라고 지금 지칭해서 빼자는 거 첫째, 그나마 법조비리 검사들, 판사들, 뭐 경찰관들, 이 고위공직자 중에서 여기만 또 수사 기소를 유일하게 갖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들은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을 검찰이 여전히 갖는 게 현행 통과된 공수처법이에요. 그 중에서 그나마 남은 수사 기소권 다 빼고 오로지 수사권만 주자. 두 번째, 직권남용죄 같은 거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빼자. 지금 새롭게 모든 권력기관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들이 다 직권남용죄인데 그거를 공수처에 빼자는 얘기는 빌공짜 공수처입니다. 세 번째, 지금 통지의무라는 게 있어요.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 이렇게 수사하다가 공직자 유관한 것도 비리가 나오면 공수처장에 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알리면 공수처장이 그거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거 빼자는 거예요. 예? 이거는 너덜너덜 공수처고 이거는 빌공짜 공수처예요. 그러니까 예. 그 조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공수처는 받아들이고가 아니고 공수처는 빌공짜 공수처로 만들어고 그걸 민주당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대하면 우리는 11월 중에 통과시킬 겁니다. 이거는 제가 통과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박범계 의원이 제가 2003년에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고 고인이 되셨고요. 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민주당의 역사고 DNA예요. 그리고 국민들 80%에 가까운 분들이 한때 지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통과시킨다라는 말을 분명히 드리고 제가 박범계 선배님이 공수처 관철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 사법개혁특위 강사를 같이 했거든요. 재선 때. 그래서 알아요. 알고 민주당의 DNA라는 것도 압니다. 예. 이거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개혁 1호예요. 예. 그래도 정치잖아요. 그래도 정치잖아요. 그런 것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와 협의를 해서 일보 양보하는 게 저는 그거야말로 정치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서 정말 야당을 옥죄고 야당에 칼을 들이대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꼭 해야 되는 공수처는 출범하되 독소조항의 일부를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특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는 선에서 민주당이 크게 가는 것이 오히려 이 민주당의 DNA, 민주당의 1호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난 그런 지름길이라고 보고 우리 국민들이 박수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정치를 하자. 이것이 이제 장제원 의원님의 장점이에요. 예. 장점이고 그 점을 높이 평가를 해요. 장제원식의 이제 서사라고 좀 봅니다. 근데 박범계식의 서사는 정치를 하자에 대한 답변은 저는 법치를 먼저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장재원님이 저보다는 아마 정치에 더 먼저 뛰어들으셨을 거예요. 예. 예, 정치가 중요한 겁니다. 정치를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또 여야가 합의해서 그러지 않으면 이 소수의 자원을 가지고 5천만의 국민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치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정치를 멀리하게 되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런 명언도 있죠. 그러나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왜 20년 이상 왜 공수처라는 검찰이 다 잘했어도 중요 대목마다 수많은 게이트들이 있었다. 게이트 뭐 여러 가지 검찰 파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스폰서 제 입으로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검찰 내부의 그러한 부패나 비위가 이제 없어졌겠지 했는데 느닷없이 또 1,000만 원짜리 술접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라는 것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 바로미터라는 것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발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미 발을 떼놓은 것인데 집행만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당에는 제가 지금 답변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를 위해서 독소조항이라고 여기는 한두 개라도 한번 개정할 여지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야당에게는 일단 시급한 문제니 개문발전하고 이후에 어떤 개정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지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굉장히 뜨거운 토론 고생 많으셨고 잠깐 오늘 나온 안건에 대해서 특히 이제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좀 대안을 한 가지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도적인 부분도 좋고요. 먼저 하시고.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권력형 게이트 이전에 이 금융 감독 자체가 조금 부실했던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강화해야 돼요. 사모펀드가 일정 액수 이상이 되면 정기적인 감사를 해서 처음에 그 펀드를 만들 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투자되고 수익이 있느냐에 대한 명백한 저는 이런 심사를 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운용사의 자본금 규모를 현재 10억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재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금융권 분야에서는 왠지 모르게 감독 기능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라임이든 옵티머스든 적기에 정말로 시정 조치가 내려졌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혐의와 함께 적기에 시정 조치가 내려졌으면 상당 정도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측면이 매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금융감독의 관리감독 강화, 또 내부 통제 규제도 강화하고 또 자격 기준도 좀 강화한다는 대안 주셨고요. 자, 오늘도 한 주간 쌓인 저희 정치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또 저희만의 코너인데요. 딕스 주스죠? 오늘은 또 초록색이네요. 예. 라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임이. 이게 해독제입니까? 라임 펀드를 저희 다뤘기 때문에 라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돈 빼고 갑니다. 예.